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한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가 보험을 잘못 가입하였어? 네, 보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 보험계의 궁예 장석현입니다. 네, 오늘도 보험계 궁예 장석현 전문가님께서 출연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딱 한 분이서 지금 진행을 맡아주시잖아요. 전문가님 오늘 특집으로 출연하시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제가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네. 되게 과묵한 스타일의 그 경상도 남자인데 보험 관련된 주제는 정말로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방송에서 이제 여러 전문가님들 모시고 할 때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못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혼자 출연하면서 이제 좀 더 자세한 많은 얘기를 좀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평소에는 과묵한 전문가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또 깊은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칭찬보험들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보험 리모델링의 정석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요즘에 이제 다시 직장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면서 이 보험에 대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뭐 이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를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누가 제일 먼저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리모델링이라는 게 우리가 건축에 많이 활용되는 내용들이잖아요. 집을 짓고 그리고 이 기간이 좀 지나고 나면 새롭게 좀 분위기를 바꿔보는 이런 리모델링이 이제 보통 많이들 하시는데 보험에서는 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존의 보험들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안 좋았던 보험들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한다라기보다는 정말로 이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사실 기초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리모델링은 벌써 기초가 다 끝난 상태에서 외형적인 부분들을 바꾸는 걸 리모델링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보험에서는 이렇게 외형적인 부분을 바꾼다기보다 새로 나온 걸 무조건 가입한다라기보다는 일단 우선적으로 보험의 기초, 토대를 탄탄하게 다지는 작업, 그 위에 이제 다른 필요한 부분들을 얹어가는 작업들을 이제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보험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모르시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벽지를 바꾸거나 가구 배치를 바꾸거나 이런 경우들을 상상하곤 하는데 이제 보험에서는 뼈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서 이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어떤 사례인지 벌써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어떤 사례일까요? 네,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신 57세 남성 공무원이신데요. 사실 이분이 그 한 40대 초반 중반까지는 보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가 이제 2015년도쯤 됐을 때 주변에서 좀 아프신 분도 생기고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그 성인 질환에 걸리는 분도 있고 하니까 약간 걱정이 돼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려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한 사례입니다. 정말로 이런 경우 많거든요. 우리가 그 보통은 특히나 우리나라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건강할 때는 이런 그 보험을 가입한다, 내가 아픈 걸 대비해서 무언가를 준비한다, 이런 거에 대한 사실 개념 자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한국 남성분들 대표적으로. 그런데 한 40대 중반, 50대가 되면서 이제 친구분들 중에
빨리 세상을 뜨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인 질환 때문에 이제 조금씩 아프신 분들이 생겨나면서 아 나도 보험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사례자분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도에 그렇게 보험을 가입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가입했는지 한번 그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해보험 특정 손해보험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셨고요.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35만 원입니다. 20년 납입 그리고 100세 만기 형태의 비갱신 형태로 가입을 하셨고 거기에 일반 상해 사망 주계약이죠. 이 3억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질병 80% 이상 후유 장애가 5천만 원. 그다음에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진단비가 각각 1,0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암 진단비 고해감 진단비가 또 각각 1,000만 원. 그다음에 질병으로 상해로 수술할 때마다 각각 30만 원씩 나오는 수술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질병 실손 의료비 상해 실손 의료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가입하셨으니까 아마 2세대 실손 보험일 거예요. 이 보험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일단 보험료가 좀 비싸요. 그죠? 35만 원. 보험 한 건에 35만 원 내시는 거면 일반적인 뭐 종신보험이나 저축 목적이나 연금 목적으로 가입하신 게 아니고 건강보험을 목적으로 가입했는데 한 건당 35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좀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보험료는 굉장히 비싼데 들어가 있는 담보 제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상해 사망이 지금 3억인데 보통은 이 손해보험사의 주 계약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탑재해야 되는 상해 이 보험이 상해 사망 특약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1억 원이나 아니면 뭐 적게는 5천만 원 이런 형태로 가입들을 많이 하시는데 상해 사망에 대한 부분을 3억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 80% 이상 후유 장애가 또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가입하실 때 아마 이렇게 설명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 5천만 원 중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뭐 많게는 3천만 원, 4천만 원. 제일 많게는 5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팠을 때 유용한 특약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맞아요. 이 질병 후유 장애라는 특약이 그런 특약이긴 합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80%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도 후유 장애라고 부르는데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특정 부분을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후유 장애가 와서 80% 이상의 후유 장애 상태가 됐을 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암 중에 많이 걸리는 게 위암이잖아요. 위암으로 수술을 했을 때 위를 전절제를 해도 50%거든요. 후유 장애가. 네. 그러니까 80% 이상 후유 장애를 받는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80% 이상 후유 장애가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3억이든 많이 가입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특약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이렇게 이제 혈관 질환에 대한 준비를 하셨는데 혈관 질환에 대한 그 진단비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장 범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심장으로 통하는 혈류, 뭐 산소 이런 것들이 차단돼서 심장이 급격하게 괴사하는 걸 이제 급성심근경색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질병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급성심근경색이 발현되기 이전에 이런 전조 증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혈관 질환 진단비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만 준비하신 분들은 보장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고 꼭 급성심근경색에 해당돼야지만 받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보장 범위가 좀 협소하다라는 단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뇌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뇌졸중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뇌혈관에서 일어나는 질환은 뇌출혈, 그 다음에 뇌경색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뇌출혈은 이 혈관이 터지는 걸 출혈이라고 합니다. 이 혈전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혈관을 막혀서 결국엔 압력 때문에 터지는 걸 뇌출혈이라고 부르는데 터지는 걸 뇌출혈. 그다음에 이제 막혀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증상을 이제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그 막히고 터지는 증상을 다 합친 걸 이제 우리는 뇌졸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보통 이제 막히거나 터지는 질병에 대한 뇌졸중을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 뇌혈관 질환 관련해서는 보장 범위가 어느 정도 적당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막히고 터지는 거 이외에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혈관 자체가 좁아지거나 아니면 혈관에서 꽈리가 생겨서 부풀어 올라서 이 혈관을 막아버리거나 그런 증상들도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또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57세 남성분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셔야 될 부분들이 사실 혈압과 관련된 부분, 혈관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보장 범위가 넓은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보상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각각 1,000만 원씩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암은 이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 하면 실질적인 치료 비용 보통 이제 초기 단계의 암 환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기암 환자분들은 병원비가 많이 나가시고 그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굉장히 비용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초기의 암 환자들은 병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이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서 병원비를 국가에서 혜택해주는 보조해주는 병원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혈관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 혈관질환 같은 경우에는 산정특례를 받을 수는 있긴 하지만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혈관질환은 후유증도 발현될 수 있고 계속해서 내가 장애를 가진 상태로 살아가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혈관질환에 대한 이 진단비는 되도록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1,000만 원은 좀 이 보험금이 좀 작다. 그냥 그 정리를 해보면 보장 범위도 좀 적고 보장 금액도 좀 작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암 진단비랑 고해감 진단비도 각각 1,000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진단비가 좀 작습니다. 각각 1,000만 원밖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수술할 때 받을 수 있는 것도 30만 원이 다예요. 어떤 수술을 하시든지 받을 수는 있겠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30만 원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제 실손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장 범위도 좀 협소하고 그다음에 보장을 해주는 금액도 좀 적다 그랬는데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보험 자체 내에서 이 35만 원이라는 보험 중에 대략 한 20만 원을 넘는 금액이 지금 실손 의료비에 해당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손 의료 보험이 그만큼 지금 비싼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통 1세대, 2세대는 자기 부담금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1세대는 자기 부담금이 전혀 없고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의 자기 부담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이 적은 대신에 지금 갱신될 때마다 갱신되는 보험료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갖고 있는 이 현재 이 35만 원 내고 있는 보험 실손 의료보험부터 이제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시 설정을 다시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험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은 이제 진단비, 암 진단비가 조금 적었죠. 첫 번째 보험에서. 그래서 암 진단비를 추가로 좀 준비를 하셨는데 질병 사망이 1,000만 원 들어가 있고 상해 사망이 1,000만 원, 그다음에 암 진단비가 1,000만 원, 그다음에 유사암 진단비가 3,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갱신형이에요. 10년 나이시고 10년 보장받고 10년 이후에 다시 보험료가 재산정돼서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갱신형 보험을 선택을 하셨는데 저희가 갱신형 보험을 무조건 가입하지 말라고는 말씀 안 드리잖아요. 필요하신 분들이 갱신형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지금 이 57세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갱신형 보험이 잘 갖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갱신형 보험도 다시 한번 이 유지를 하시는 게 나을지 해지를 하는 게 나을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운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해당 내용을 보면 상해 후유 장애가 1억 원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해 종수술비가 1,000만 원, 그다음에 상해 수술 입원 일당이 5만 원, 그리고 상해 입원 일당, 그리고 상해 중환자실 입원 일당 각각 2만 원, 5만 원,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과 관련된 특약이 1억 그리고 2천만 원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험료가 5만 2천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보험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운전자 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은 완전히 달라요. 이 자동차 보험을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의무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내가 차량을 운전하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소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보장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 또 대부분 잘 모르시거든요. 네. 혹시 MC님 아시나요? 저는 사실 몇 번 이제 전문가님께서도 네.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좀 이런 민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알고 있고, 운전자 보험은 이거랑 좀 반대로 이제 나를 좀 지켜주는 보험,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설명하셔도 이해하기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제가 좀 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자동차 보험,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에는 책임 보험이 있고 또 종합 보험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책임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돼요. 이거는 가입을 안 하시면 벌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 과태료도 내셔야 되고. 네. 근데 종합 보험은 이 자동차 보험 내에서도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합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혹시나 사람을 치거나 했을 때 이 종합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으신 분들은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이 공소 제기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형사처벌 없이 민사적인 부분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자동차 보험이에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왜 필요하냐면, 내가 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12대 중과실이라고 말하는데, 횡단보도에 있거나 아니면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거나 아니면 인도를 침범하거나 아니면 역주행을 하거나, 이런 누가 봐도 우리가 그 현행 교통법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과실이다라고 따져지는 그런 과실들 있잖아요. 그런 과실들로 사고를 내게 되면 내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있든 상관없이 형사적인 책임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사적 책임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내가 혹시나 운전을 하다가 인도를 침범하는 경우, 사실 이런 게 내가 운전을 굉장히 안전하게 하는데 사실 내가 12대 중과실의 사고를 발생할 확률이 있을까? 운전자 보험이 굳이 필요할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은근히 11대 중과실 사고들이 많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 내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주유소 들어갈 때 보통은 인도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인도 침범하면서 사고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사실 조심하면서 다닌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11대 중과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가입하신 내용을 보면 이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담보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다쳐서 중환자실에 입원했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거나 그다음에 입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혹시나 장애가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 운전자 보험이 보장을 해주고 있는 그런 담보들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운전자 이 특약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 세 가지 특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돼요. 혼자서 이렇게 그 소송을 그쵸. 제기하기 힘드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 그다음에 나라에서 벌금이 나옵니다. 내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냈기 때문에 벌금이 나오거든요. 이 벌금이 최대 3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변호사 선임할 때도 마찬가지로 변호사 그냥 착수금만 보통은 한 500에서 1,000만 원 넘거든요. 근데 예전 운전자 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변호사 선임 비용이 500만 원, 300만 원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런 운전자 보험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사고를 내고 상대방이랑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 합의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억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가입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1억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12대 중과실로 상대방을 사망하게 했을 때 이 1억 원으로 과연 합의가 될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그 1억 이상으로 충분히 합의 금액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대치로 지금은 3억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그다음에 운전자 벌금은
최대치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최대치로 준비를 하면 뭐 보험료가 많이 나가지는 않을까요? 사실 12대 중과실로 일어날 확률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내가 매달 보험료 5만 원씩 내기는 좀 아깝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보험료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최대치로 다 가입하신다고 하더라도 나이에 상관없이 대부분 만 원이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만 원 정도 지금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부분은 사실 운전자 보험이라고 명칭을 하기보다는 입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입원과 관련된 보험이고 실질적인 운전자 보험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좀 더 드리자면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법령들이 바뀔 때마다 이 특약들이 변동됩니다. 아주 조금씩 변동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내가 운전하는 기간 동안에는 매달 만 원씩 낸다. 그냥 만 원씩 버리는 셈 치시더라도 만 원씩 꼭 이렇게 가입을 하시고 법령들이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바꿔 가시는 게 좋고 우리가 사실 시청자님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이 관련 법령들이 바뀌는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들을 좀 만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세 가지 보험을 들어나 있는 이제 시청자분인데요. 첫 번째 35만 원 정도 달마다 지금 보험료가 나가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는 지금 암이나 아니면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보상 금액이 1,0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적게 설정이 되어 있고 또 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서도 이 보장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도 보험료는 35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 비싼 보험료의 원인은 아무래도 2세대 실비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보험료에서 우리가 보장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도 이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서도 이제 비갱신형이 이미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을 한 상태라서 이 부분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운전자 보험이 지금 말로는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운전자 보험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 굉장히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도 좁고 그리고 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도 굉장히 적은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었는지 알아보기 전에 또 하나 궁금한 점을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제 사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을 가입할 때 설계사분들께서 어쨌든 설계를 해주시고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왜 발생하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 보험이라는 상품이 정말로 복합적인 상품이에요. 이 뭐 법령과 관련된 지식, 그다음에 금융과 관련된 지식, 그다음에 의학적인 이 질병과 관련된 지식, 여러 가지 지식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상품이 이 보험이라는 상품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긴 조금 민망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 보험업과 관련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이 보험 설계사의 자격증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시험만 치르면 이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이 자격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기 비용이 별로 들지는 않거든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개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렇게 누구나 아무나 다 와서 이제 보험 영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실질적 그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 보험이 정말로 어려운 상품이고 굉장히 복합적인 상품이고 여러 가지에 대한 지식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그분들은 그러면 영업을 하시냐? 보통은 이제 특정 회사나 뭐 관련 그 관리자분들이 교육하는 내용만 듣고 이 상품은 좋은 상품들이니까 이렇게 판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장점들만 가지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초창기 때에도 똑같았어요. 제가 이제 보험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보험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교육을 해주는 내용만 듣고 이거 너무 좋은 보험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먼저 가입하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다라는 거. 어떤 상품이든지 단점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점만 부각하는 상품은 분명히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이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는 장점과 단점을 분명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 보험 설계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점만 부각해서 단점은 본인도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인 단점을 모르는 네.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뭐 해보긴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문성의 결여를 이제 이유로 들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보험을 우리가 어떻게 리모델링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리모델링 어떻게 해주셨나요? 일단 리모델링을 하는데 제일 원칙은 뭐 물론 전문가가 알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가입자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가입자가 갖고 있는 그 건강 상황 그리고 가족력 여러 가지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가치관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네. 사실 보험이라는 게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뭐 가입자분이 언제 암에 걸리실지 제가 모르는 거고 암보험을 가입시켜 드렸지만 평생 암에 안 걸리시고 건강하게 살면 네. 사실 보험료 이거는 내 돈도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의 이런 가치관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험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래서 이 57세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시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연금에 이 퇴직 이후에 공무원 연금도 조금 있으시고 이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으신데 이제 혹여나 내가 이런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 간병비가 좀 많이 들거나 아니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 걸릴 수 있는 중대질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이런 중대질환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췄고 그리고 지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좀 진행해 드렸습니다. 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실비부터 이제 바꿔주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전에 35만 원 정도 나가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2세대 실비가 가져간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보험료를 최대한 줄여보기 위해서 4세대 실비로 바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실비를 확인해 봤으니까 나머지 담보들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머지 네. 담보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실손까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리모델링 네. 내용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그 2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4세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좀 전환시켜 드렸습니다. 이 전환하는 과정은 보통은 우리가 신규로 가입하는 거 아닌가? 이게 내가 아프면 바꾸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2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하는 거, 1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하는 거, 혹은 3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기존에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환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모든 보험사에서는 이거를 기존의 병력과 상관없이 4세대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남성분이 물론 건강하셨지만 이분이 만약에 다른 질병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4세대로 전환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님분들도 4세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픈 게 있어서 혹은 내가 지금 당뇨약을 먹고 있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질병을 겪고 있어서 나는 전환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전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4세대 전환을 도와드렸는데 기존에 한 35만 원 정도 내고 계셨잖아요. 물론 암 진단비도 들어가 있고 수술비도 조금 들어가 있긴 했습니다만 보험료가 좀 비쌌죠. 그런데 4세대로 전환하면서 보험료가 26,000원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자기 부담금이 30%까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4세대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단점인지 장점인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병원을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이제 보험료가 개인 할증이 되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가면 좀 손해를 보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갱신이 좀 더 남들보다 많이 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분은 건강하시고 그리고 병원비에 대한 큰 걱정은 없었거든요. 행여나 병원에 가서 병원비가 한 5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많이 나올 걸 대비해서 실손을 준비하는 거지. 공무원 이 57세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원, 20만 원 나오는 거를 보상받기 위해서 시손을 가입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사세대로 좀 전환을 하면서 보험료를 확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이 진단금이 보험금도 적었고 그다음에 보장 범위도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강보험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좀 해드렸는데 일단 암 진단금을 3천만 원 받을 수 있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 암 진단금 3천만 원을 10년 단위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런데 비갱신 형태로 3천만 원을 준비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이 뇌혈관 중에서도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1천만 원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심장 질환 진단비, 그러니까 심장 혈관뿐만 아니라 심장에서 일어나는 질환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심장 질환 진단비를 또 1천만 원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질병 종수술비랑 112대 질병 수술비를 통해서 어떤 수술을 하시든지 최대 작게는 3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받게끔 설정을 해드렸어요. 근데 최대 1,500만 원이면 뭐 몇 가지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뇌혈관 질환 진단이나 심장 질환 혹은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시면 최대 1,500만 원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이런 부분들이 그 가장 위험한 수술들이기 때문에 이런 3대 질환과 관련된 수술을 하게 되시더라도 1,500만 원을 받게끔 설정을 도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혈관 질환과 관련된 부분이 진단비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보험에서는 보험사들도 이 손해율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관 질환 진단비를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준비하게끔 설정을 해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보험 안에서 가입할 수 있는 최대치 1,000만 원을 가입시켜 드리되 수술비를 제가 1,000만 원씩 넣어드렸어요. 뇌혈관으로 수술하거나 심장 관련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할 때마다 1,000만 원씩 지급받으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하게 되시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을 일단 지급받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수술비에서 1,000만 원이 지급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질병 종수술비나 112대 수술비에서 또 1,500만 원, 그러니까 3,500만 원 가량의 이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이 치료비나 혹은 이 치료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을 좀 도와드렸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00원 단위로 12,000원으로 20년 동안 보험료 납입하시고 20년 갱신 형태로 가입했는데 요거는 20년 납입 기간을 채우고 뭐 이렇게 하신다기보다는 바뀔 때마다 주기적으로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려서 바꾸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네. 좀 도와드렸고, 아까 말씀드렸죠. 운전자 보험 중에 제일 중요한 특약 3가지 말씀드렸는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원 최대치로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도 최대 7천만 원, 그다음에 운전자 벌금도 최대 3천만 원까지 해서 보통 스쿨존에서 2019년 기준으로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네. 보통 보장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스쿨존에서 지금 3천만 원이거든요, 벌금이. 근데 예전 것들은 다 2천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도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벌금 받았을 때 보상을 받을 수 네. 있게끔 설정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보시면 기존에 한 45만 원 가량 보험료를 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 이후에는 보험료가 20만 원 선에서 20만 원, 그 절반을 넘는 금액을 좀 다운시키면서 갱신되는 부분들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걱정하시는 3대 질환과 관련된 진단비, 그리고 나이가 들면 살 수 있는 수술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채워드리면서 보장 범위는 넓어지고,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많아지고, 오히려 보험료는 훨씬 더 저렴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보험료가 기존 50만 원대에서 현재 21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상 범위도 넓어지고 그리고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훨씬 더 커졌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운전자 보험도 이전에는 5만 원대였지만 그래도 운전자 보험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었는데 현재 바뀐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는 12,000원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운전자 보험에서 꼭 필요한 담보들을 최대로 가입해 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정말 잘 리모델링이 된 모습인데요. 오늘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마지막으로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모델링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이 사실 보험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괜히 건강검진 한번 받으러 갔다가 뭐가 나와서 네. 진짜 병이라도 있는 거 아닐까. 음. 괜히 무서워서 건강검진을 못 받으러 가요. 네. 그러신 분들,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리모델링 받으려고 이렇게 전문가 통해서 연락을 했다가 기존에 그냥 잘 내고 있던 보험 다 해지시키고 또 새롭게 가입하고 이런 악순환들을 많이 겪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리모델링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라는 상품 자체는 자산이 아니거든요.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이 비용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자산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이걸 계속 모으면 어느 순간에 뭔가 혜택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보험은 비용이에요. 매달 나가는 비용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자산으로 생각하시면 그 보험과 관련해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비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용은 줄이면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보험 가입해놓고 그냥 뭐 나중에 아플 때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지금 보험 증권 한번 꺼내보시고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서 과연 내 보험은 내가 내고 있는 비용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보험인지 아닌지 제대로 한번 살펴보시고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칭찬보험은 실손보험입니다. 우리가 잠시 전에 우리 보험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2세대 실손보험에서 4세대로 전환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 실손보험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도 확인해 보고 이 세대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이 실손보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상품이 바로 실손의료보험인데 실비 혹은 실손이라고 그냥 줄여서 많이들 부르잖아요. 네. 정확하게는 근데 이게 실손의료보험이 많이들 활용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장이 되는 건지 도대체 내가 병원을 가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보험 영업을 하시는 이 보험 설계사분들 중에서도 실손보험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가장 어려운 보험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실손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손보험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두고 있으시기는 한데 정확하게 실손보험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오늘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실손보험이 정확히 어떤 보험이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보상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실손보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일단 실손 의료비 보험이 이제 풀 네임이거든요. 네.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해보면 실제 손해본 의료비를 돌려주는 보험이 실손 의료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서 그 영수증을 이렇게 떼보면 거기에 이제 공단 부담금이 있고 자기 부담금이 있고 비급여라고 해서 거기도 이제 자기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수증 안에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카드로 결제를 하시거든요. 그 비용을 돌려주는 게 실손 의료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험을 보면 보험사에서 우리 고객분들, 보험 가입한 고객분들한테 보험금을 돌려주는 방식이 딱 두 가지인데 그게 하나가 실손 방식, 실손형 보상, 그리고 두 번째가 정액형 보상인데 이 실손 의료보험은 실손형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손해본 비용만 보장을 해준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병원에서 500만 원을 썼는데 보험사에서 1000만 원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손해본 500만 원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는 이런 형태가 실손형 보상, 실손 의료비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정액형 보상도 있다라고 드렸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정액형 보상은 내가 병원에 가서 500만 원을 썼든 1000만 원을 썼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험 처음에 가입할 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해져 있는 금액을 지급하는 게 정액형 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게 암 진단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5천만 원을 주는 보험을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암을 진단받고 병원에 가서 100만 원을 썼든 500만 원을 썼든 상관없이 5천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가 정액형 보상인데요. 그래서 이 정액형 보상형 같은 경우에는 중복 보상이 가능해요. 보험을 여러 개 갖고 있어도 어차피 내가 쓴 돈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액형이기 때문에 중복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 실손형 보상 같은 경우에는 중복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실손의료보험을 2개 갖고 계신 분, 3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실제 내가 손해본 비용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을 2개, 3개 갖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쓴 돈 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손형 보상과 관련된 그 보험들은 중복 보장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 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인데요. 실제 손해된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고 이제 중복 보상은 어렵다는 점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 리모델링 사례에서 봤듯이 2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좀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세대가 이제 왜 나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초창기에 이제 1세대라고 부르는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보험사마다 보장해주는 한도도 다르고 보장해주는 금액도 다르고 보장하는 보장 범위도 다르고 그러니까 모든 보험사들이 다 똑같은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험사는 허리 디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을 해주지 않았었고 어떤 보험사는 입원했을 때 1억 원까지 보장을 해줬고 어떤 보험사는 3년마다 갱신하고 어떤 보험사는 5년마다 갱신하고 그러니까 보험사마다 제각각 다른 약관들을 쓰고 있고 다른 형태의 상품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손의료보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 갔을 때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제일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데 이 약관을 다르게 쓰고 보험사마다 각각 다 다른 상품이면 이 고객들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이 혼란을 좀 막고자 모든 실손의료보험들을 그러면 공통화해 봅시다. 통일 약관을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동일한 형태로 판매를 해봅시다. 우리 이걸 활용하시는 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그렇게 했던 기간이 2009년 7월이에요. 2009년 7월 이후부터는 이제 표준화 실손이라고도 부르는데 2009년 7월 이전에 있는 상품들을 이제 1세대 실손이라고 부르고 1세대 실손에 있는 상품들은 다 다릅니다. 뭐 면책과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1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세대라고 불렸던 게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 그 다음에 3세대로 이제 분류하고 있는 게 2017년 4월, 그 다음에 2021년 6월까지 3세대로가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22년 7월부터 현재까지를 4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1세대에서 이제 표준화가 돼서 바뀐 거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또 변하는 이유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실손의료보험은 그 포괄주의 보상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보통 암진단금이나 우리가 수술비나 이런 보험들을 가입하면 약관에서 보장해주는 것들을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장을 해줍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실손의료비 약관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들을 몇 가지 적어놓고 이거 외에는 모두 보장해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괄주의 형태라고 부르는데 1세대 실손이랑 2세대 실손까지 이 보장해주지 않는 항목들이 약관에서 보면 한 페이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보장해주지 않는 항목들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몇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뭐 지금 최근에 가장 불거지는 문제점이 하나가 이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이 이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면서 시력 개선 효과를 보는 그런 그 의료 행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건강하신 분들 아직 노안이 오시지 않았고 시력도 괜찮은데 이 백내장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을 하면서 정말로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약간의 보장해주지 않는 항목들이 몇 가지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보장해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이 보험 사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조금 사실 이런 보험 사기들이 이 실손의료보험을 건강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의 보험료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없애면서 이 세대들이 조금 더 변하면서 이렇게 좀 더 우리 보험을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이 좀 더 건강하게 보험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하에 바꾸고 있는 게 지금 이런 세대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1세대부터 지금 4세대까지 나눠져 있는데 1세대부터 2, 3, 4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에는 일단 표준화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 2세대와 3, 4세대의 구분에 있어서는 일단 2세대까지는 대부분의 이제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3세대, 4세대로 넘어갈수록 이제 보상해주지 않는 질병들이 늘어났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실손의료비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지금 거쳐오고 있는데 우리가 실손의료비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또 이런 단어들을 좀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짧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손에서 1세대는 없겠지만 2, 3, 4세대에서는 이제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단부담금에서 내가 병원비를 100만 원 냈으면 보험사에서 이제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는데 100만 원을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부담금 그러니까 보통 비율로 표시가 됩니다. 10% 혹은 20%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가 설정이 되는데 내가 100만 원을 병원비로 내고 자기부담금이 10%다 하면 보험사에서 이제 10%를 제외한 90만 원을 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이런 형태의 이제 용어를 자기부담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공제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자기부담금이랑 공제금이 같이 있다 보니까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병원 가서 만약에 그냥 감기로 병원 가면 막 3,000원, 8,000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되냐? 이거는 또 못하게끔 막아놨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을 이제 공제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실손의료보험을 가입을 하고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은 자기부담금을 설정을 하는 거냐 아니면 공제금액을 빼고 주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기부담금과 공제금액 중에 큰 거를 제하고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크면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하고 지급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자기부담금보다 공제금액이 컸을 때는 실제 비용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고요. 이제 우리가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전문가님 오늘 과묵한 전문가님이셨는데 네. 굉장히 많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실손보험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나 아니면 오늘 내용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혼자 나오면 이제 얼추 다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네. 하루로는 또 부족하네요. 방송 1회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손과 관련된 부분도 아직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긴 하지만 지금 사실 이 실손과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과연 4세대 보험으로 갈아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사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저희가 아까 세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 가입자들이 건강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유리하게끔 변동이 된다라고 이렇게 취지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 4세대로 무조건 갈아탄다고 해서 보험료를 줄인다라고 해서 무조건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4세대 실손보험은 내가 1년 동안 보험금 지급받는 게 100만 원 이상이면 보험금이 또 개인 할증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갈아타시기보다는 현재 상황이랑 그리고 이 변화된 실손의료보험들의 장단점을 가입자 본인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이 전문가를 통해서 객관적인 내용들을 들으시고 판단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석현 전문가님 모시고 이제 방송 진행해 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 TV와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